부동산 고강도 규제, 환율 1,500원 임박. 환율은 오르고 규제는 더 세졌습니다. 돈은 자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막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피로는 하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부동산 고강도 규제, 또 하나는 환율 상승이죠. 요즘은 환율 1,500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규제부터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권에 있는 12곳까지 규제 지역과 동시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말은 즉 집을 사고 파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붙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고 거래가 예전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관망세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론가 움직이려고 해요. 현금보다는 실물이나 자산 쪽으로 좀 더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환율 상승으로 돈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부동산 쪽은 규제로 막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 자체가 일반 매매 시장이 아니라 경매 시장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환율 상승 이전부터 매매 시장 자체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매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매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전월 대비 10.7%포인트 오른 50.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로 나온 이 아파트 중에서 두 채 중에 한 채는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해서 실제로 낙찰을 받아가는 그 금액 비율이 101.4%로 감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게 두 달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경매는 더 뜨거워졌을까요? 핵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반 매매에서만 해당이 되지 경매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거래 허가라는 이런 규제들이 있지만 경매 시장은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요.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자산으로 가려는 돈은 더 늘어났고 규제 때문에 갈 수 있는 통로는 더 좁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경매 시장 쪽으로 더 몰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요즘 법원을 가보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현장 분위기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한 번도 유찰이 안 된 물건이라면 한 번 정도는 유찰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낙찰을 받아가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낚아채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는데도 감정평가 받은 그 금액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비중이 훨씬 더 늘고 있어요. 1015 대책으로 매매 시장 자체는 좀 눌러졌지만 그 수요가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거죠. 환율로 밀려난 돈들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쏠리게 됐고 지금 그 통로가 부동산 중에서는 경매 쪽인 거예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하나 둘씩 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부동산 규제가 연속적으로 쏟아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 시장 다 죽었다. 드디어 부동산 버블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변했죠? 실제 데이터는 달랐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19년에 부동산 규제가 나왔을 때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좀 억눌려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집값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았지만 2021년, 2022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됐죠? 집값이 10%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집값이 폭등을 하기 바로 전에도 낙찰가율이 100% 넘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아졌었고 한 물건에 몇십 명씩 입찰을 하는 물건들도 증가를 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현상과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집값이 예전처럼 갑자기 급등을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선뜻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경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경매는 좀 불안하고 뭔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고 시도를 했다가 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게 아직도 경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서 막 경매는 위험하다. 그거 하면 위험하지 않냐. 문제 있는 집을 왜 사려고 하냐. 그 경매는 전문가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시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경매가 나쁜 거라면 왜 국가가 굳이 나서가지고 이 나쁜 거를 진행을 하겠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 경매입니다. 경매는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에요. 국가가 만든 공식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서 50대가 넘어서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7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뭐 2-3시간 정도 물건 찾아보고 입찰하고 이게 다인데 주변 친구들은 같은 시간에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한다든지 뭐 시간을 보낼 때 이분은 같은 시간 2-3시간을 경매 물건 찾는 데에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순수익으로 1,800만 원을 벌어 가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만 봐도 경매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까지도 들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분들이 나중에 돼서 저희 수강생 분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미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나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너무 공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신 거죠. 시장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이 막히고 환율이 막 흔들릴수록 경매 시장이 훨씬 더 튼튼하다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막 급등을 한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점차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경매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갈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시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돈을 만들어주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해서 수익을 내는 쪽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